저거를 가진 사람의 연봉을 250K, 25만 달러, 그리고 33만 5만 달러 이 사이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고민 말고 할 말을 해봅시다. 오늘 할 이야기는 챗 GPT입니다. 챗 GPT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9살부터 노인까지 사용한다, 그런 워드로 뉴스가 있던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폭발적인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카페에 가서 꼬맹이들, 고등학생들 전부 다 챗 GPT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챗 GPT를 이제 쓰시면 그걸로 뭔가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앞으로는 챗 GPT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될 거다. 챗 GPT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그게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챗 GPT는 수많은 AI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이제 채팅에 도입한 이제 AI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챗 GPT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챗 GPT를 쓰는 방법,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챗 GPT를 조금 더 훈련하는 그 사람을 모집하는데 연봉이 거의 3억에서 4억, 4.5억 이 정도로 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핫했습니다. 이게 지금 잡 디스크립션이고요. 안스로픽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 회사에서 실제로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는 일은 AI가 광범위한 작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고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그리고 적어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QA 기술, 그 다음에 작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저거를 가진 사람의 연봉을 250K, 25만 달러, 그리고 33만 5만 달러 이 사이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올렸어요. 연봉이 이게 얼마나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번 찾아보죠. 연봉이, 자, 제가 찾아봤는데 환율 검색해서 보니까 3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5,694만 원입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 연봉이 다 높지 않느냐? 사실 지금 챗 GPT를 쓰는 사람, 잘 쓰는 사람, 챗 GPT를 훈련할 사람, 그 사람 연봉이 지금 4.5억 정도 되는 건데, 미국이 잘 살아서 그냥 엔지니어들이 전부 4.5억 정도 받지 않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연봉을 한번 찾아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용에 대해서 JP 모건이라는 회사의 그 기본 샐러리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더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8만 달러예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이 32만 5천 원 달러. AI죠. 이만큼 차이 나요. 우리 요즘에도 각광받고 있는 시니어, 그러니까 경력이 되게 많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18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요즘에 풀스택 개발자나 아니면 엔지니어들보다 거의 2배의 급여를 받는 게 실제로 AI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실제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군,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 다음에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언, 그래서 그 직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봉을 주겠다 하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1000명인지 1000개의 기업인지 1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많은 연봉을 가지고 있겠죠. 이쯤 돼서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AI랑 챗 GPT랑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명령줄 인터페이스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랍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란 게 뭐냐면 챗 GPT를 다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죠. 이게 프롬프트예요. 깜빡깜빡하는 게 이걸 명령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저 명령줄 인터페이스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명령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명령어 자동 완성, 도움말 기능, 오류메시지 처리 등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한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거나 구현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이 부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성능 개선, 테스트 쪽 이쪽을 많이 찾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5명 정도 지금 링크드인에 채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거에 되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모든 AI가 AI 이퀄 챗 GPT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AI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그거고 장표고, 이쪽에 있는 게 가트너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에 대한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기대치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다음에 이런 기대치들이 생긴다. 가끔 주식시장에 이거를 적용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때쯤 기대가 엄청 높아졌을 때 주가가 최고일 때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AI에 대해서 쭉 보면 실제 이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AI는 데이터 중심 AI, 모델링 중심 AI,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중심 AI, 그 다음에 인간 중심 AI, 그렇게 이제 기대치가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중심의 AI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뉴런이라고도 표현하고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물어볼까? 파라미터.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저희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네, 제가 AI 파라미터 아까 좀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게 인공지능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인공지능 모델 내부에 있는 값들이고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되는 값이랍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게 뉴런,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AI가 크다,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AI는 지금까지는 저런 걸 만들고 저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치중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 AI의 존재를 깊게 각인시킵니다. 사실 2013년쯤에 그 이창호 구단인가요? 그 바둑을 AI랑 더 졌죠. 그때 이후로 이미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때 이제 AI 등장 자체는 AI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모델링이나 어플리케이션 쪽에 조금 가깝죠. 바둑을 두면 AI가 이길 수 있다. 그 뒤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 중심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모델링 중심, 어플리케이션 중심 AI가 이제 가고 있는 현 상황. 그래서 2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 사이는 모델링 중심, 어플리케이션 중심이고, 지금 챗 GPT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 모델링. 그 다음에 뭔가 저 프롬프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지금 AI가 선보여지고 있죠. 인간 중심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 윤리라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챗 GPT 보면 요즘에 챗 GPT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챗 GPT가 이순신 장군을 정말 잘 알고 있겠죠? 네, 잘 찾았습니다. 네, 이순신 잘 찾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을 받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얘를 무시한 것 같고, 두 번째,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네? 공부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느라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엄청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똑똑해요. 자,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자, 팩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저것들이 팩트일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챗GPT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챗GPT가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챗GPT는 GPT 모델 3, 지금 요즘에 GPT 모델 4가 나왔는데, GPT 모델 4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이제 인간이 농담을 하면 농담도 받아들이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챗GPT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벼슬을 내렸지?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다른 시대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여러 가지 벼슬을 내렸습니다. 자,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전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장수로 인식하셨대요. 이게 뭐가 틀려?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챗GPT의 현란한 글들을 보고 있으면 저게 와 대단하다. 이순신 장군 정말 뭐 조선 해군사로 임명되었고 해군사 부사로 승진했고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아주 높게 평가했구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의 지원과 사랑을 받아서 다양한 벼슬을 맡았고 그 다음에 조선 해군의 승리를 이끌었구나. 그러면 세종대왕은 언제 태어났나요? 네, 한번 물어보죠. 어렵나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시간이 걸리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마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헷갈리지 않겠죠? 1397년 5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훌륭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나신 양반이 1597년 있네요. 200년 뒤에 세종대왕한테 조삼 보수사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세종대왕님이 뭐 적어도 200살까지 200살 이상 사셨다는.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합쳐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다시 이야기 돌아가 보면, 그래서 챗GPT AI들한테 이제 어떻게든 답을 내는 방식보다는 그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책임감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좀 제공해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2030년쯤 되면 그 인터넷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팩트 위주 중심의 그 글들보다 2030년 정도 되면 가상의 글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된대요. 그때가 딱 비슷비슷한 시기가 된대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사실들이 많을 거고, 챗GPT라고 하는 모델 자체는 인터넷에 있는 지금 다양한 글들을 긁어다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생각하고 대답해주는, 생각하고 연산하고 대답해주는 형태이니까, 이게 사실적인 데이터들이 많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맞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짜 정보, 거짓된 정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이런 글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받게 되면 잘못된 답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오히려 더 잘하는 일일 거예요, 이과생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챗GPT가 유일한 GPT, 그러니까 AI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는 GPT-3 모델.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숫자가 그 아까 침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모델, 그 연산하는 그것들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빌리언 175억 개. 이게 GPT-3.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지금 GPT-4는 몇 개의 그 파라미터가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쯤에 저희가 봤던 그 연봉 많이 주겠다 하는 회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52억 개 정도 쓰고 있는 이 AI를 만든 회사가 지금 그 정도 연봉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이즈가 크다 해서 뭐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이제 구성하는데 사용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니까. 그리고 저런 높은 수준의 AI가 필요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 간단한 챗봇이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필요 없겠죠. 그럼 작은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어떤 농담이었냐면, 만약에 당신이 50 밀리언이 있냐, 그리고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50 밀리언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농담이냐면, 머신러닝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든다. 근데 효율성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일반인들 50 밀리언이 없는 꽤나 많은 돈인데, 일반인들은 그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챗GPT AI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찾아야 되는 단계고,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그 AI가 어플리케이션 중심, 모델링 중심에서 초반이니까 AI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는 이 기대치를 보면 여기 있는 향후 10년에 이게 실제 안정적으로 기술들이 적용이 인간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되게 많은 AI 관련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AI 관련된 일들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많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어떻게 AI가 조금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부분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문서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문과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 업계, AI 업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분께서 어떻게 하면 그 AI에게, 챗GPT에게 조금 더 나은 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팁을 공유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작업의 의도라는 큰 우산을 씌우는 것은 항상 유용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3가지 팁이, 유의어 사전을 이용을 하래요. 유의어 사전이라는 게 동의어, 반의어 등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유의어 사전이라고 하고, 컴퓨터 검색에서는 키워드 간의 관계, 즉 동의어나 하유어, 관련어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주의랍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고 그게 의도가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말들로 계속 바꿔서 물어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동사의 주의를 기울이다. 어떤 얘기냐면,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사를 프롬프트에 포함을 해야 AI가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대요. 예로 이것을 축약해라, 이것을 요약해라 라는 명령글 대신에 이것을 더 짧게 다시 써라라고 하는 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 의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축약보다는 더 짧게 다시 써라. 이게 유효의 사전이랑 비슷하죠. 근데 명확하게 의도를 나타내는 게, 동사를 바꿔서 쓰는 게 AI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챗GPT는 사용자 의도 파악에 되게 능하대요. 그래서 예로 보면, 오늘 우리는 XYZ를 쓸 것이다, 혹은 XYZ 쓸 예정인데 내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의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같은 시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의도를 말을 해줘봤어요. 설마 이렇게 말하면 아까쯤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조선시대 중기인 15세기 말에서 조금 그쵸 1400년대니까 15세기 초인데 14세기 말인데 여튼 다른 시대라고 연대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아까쯤에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종대왕이 이순신에게 어떤 벼슬을 했지? 이거 그냥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저도 잘 해보고 싶은데. 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다른 시대의 인물이므로 세종대왕이 벼슬을 내릴 수는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네, 맞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좀 가르쳤다고 볼 수 있겠죠. 좀 가르쳤어요. 지식을 좀 부어줬어요.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이 질문을 대답하면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벼슬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술술 하는 순간 아까쯤에 3가지 팁은 챗GPT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GPT-4로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봐요. 아까쯤에 했던 얘기를 쭉 갑니다.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시대에도 여러 가지 벼슬을 맡아 활약했대요. 이순신 장군이. 그를 귀족으로 자,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벼슬을 내려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챗GPT가 이렇게 술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많아요. AI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되게 높은 연봉을 받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AI 회사에서 3억에서 4.5억까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자, 이렇게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는 AI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직업입니다. 이거 외에도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많은 부분에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AI 세계에서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서 많은 연봉 벌어서 행복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